이번 주에 정말 핫한 소식은 아무래도 월드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AI의 파운더로 제일 유명하죠. 샘 올트만이 월드코인을 드디어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깐 볼 건데, 좀 크립토 씬에서는 다들 별로 반가워하는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웹2에서의 어도프션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너럴 뉴스, 그다음에 이코시스템,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좀 재밌었던 팟캐스트의 약간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Real World Asset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너럴 뉴스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얼마나 이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bipartisan bill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당이 이제 agree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될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DeFi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DeFi가 생각보다 다 뜯어보면 더 중앙화되어 있지 않냐. 그런 거래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들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결국 크립토 센터에서는 이제 이거는 절대 미국의 이제 freedom of speech라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헌법에 맞지 않고 너무 메시하고 사실 의도가 아무리 DeFi에 대한 컨트롤이 아니어도 결국에는 DeFi에 대한 컨트롤을 정부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정말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얼라이언스를 동맹을 맺었다고 해야 될까요? 파트너십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크립토를 안 하는 대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크립토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얼라이언스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메타도 지금 크립토 쪽으로 보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AI 쪽으로 간다면 크립토를 해야 된다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스닥에서 이제 크립토 커스터디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결국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건 월드코인의 런치입니다. 이게 월드코인이 이 로봇의 의미가 담긴 이유는 이 머리 있잖아요. 이게 그 눈동자를 스캔하는 아이리스 스캐너예요. 그래서 아이리스를 스캔함으로써 그러니까 너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너가 인간이라면 이 월드 아이디를 받을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모든 페이먼트와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만들고, 프로토콜도 만들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AI와의 전쟁에서, like the proliferation of AI에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당연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나게 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인데요. 이게 또 프로토콜은 DAO 베이스로 가겠다라고 샘 올트만이 얘기를 했고, 또 ZK를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크립토가 그 거래 자체가 된다라는 게 사실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이랑도 모두와 함께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엄청나게 핫했던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뭐 이메일, 집 주소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나의 눈동자로 모든 것이 인증이 되는. 그래서 비탈릭이 이 어나운스먼트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글을 냈어요. 그게 이제 privacy, accessibility, centralization, 그리고 security.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글을 뭐냐면 비탈릭의 글은 다소 기니까 이제 링크에 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스크와 함께 본인 생각하는 솔루션도 같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셜 그래프 아니면 하드웨어 바이오메트릭으로 가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읽었었던 글은 ZK라는 게 꽤나 웹2에서는 novel한 아이디어이잖아요. 그래서 ZK라는 키워드 쓰기만 하면 모든 프라이버시가 다 보호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ZK 그냥 fairy dust 아니냐. 이거 조금만 뿌리면 이제 모든 게 만사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을 현혹하지 마라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가 엄청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 괜찮으려나라는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큰 프로젝트고 저희가 자주 보는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하려고 하는 걸 한 어플 안에 다 한 거여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코시스템 사이드에서는 뭐 사실 ECC에서 가장 핫한 소식들이 많았을 건데 너무 노이즈도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재밌었던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일단 Vitalik account abstrac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it's quite a big deal 이라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게 핫했고요. 또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Proto Dank Sharding EIP4884가 이제 다음 메인 포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데이터 유시지 관련해서이고요. 그리고 체인링크에서 이제 cross-chain interoperability protocol이 Avalanche, Ethereum, Optimism, Polygon을 론칭을 했다고 했고요. 또 솔라나에서 EVM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솔라나에서도 쉽게 빌딩할 수 있도록 솔랑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연도에 LSDF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2023년도 그래도 제일 bulish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LSDFi로 뽑히는데 바이낸스 리서치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LSDFi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즈에서는 사실 시리즈 A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다 시리즈 A에 투자를 했다고 할 만큼 많았었는데 저희가 보는 건 사실 프리시드나 시드 스테이지여서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코인 펀드는 이제 early stage 크립토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레이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Series A 사이드에서는 Risk Zero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Manta 네트워크가 레이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아는 막 델피 등등 엄청나게 큰 엔티티들이 들어갔었고 바로 시드로 넘어가자면 Cosmic Wire라는 프로젝트가 솔라나랑 폴리건에서 레이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크로스체인으로 펀딩된 프로젝트 중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SDK가 좀 보였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Axios가 이제 Dragonfly가 리딩해서 6 million seed를 했는데 여기는 Ethereum backed stablecoin 개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Eyeball Games에서 1.5 million pre-seed를 레이징 했는데 여기는 이제 White Star Capital 그리고 Polygon, Oculus, Immutable 등등이 투자를 했습니다. It's a game studio. 근데 이거 벤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이밍 쪽으로 좀 핫한 걸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Radiant Capital, 그래서 Cross-Chain Lending and Borrowing Capital on Layer 0인데 여기선 10 million Binance Labs가 투자에 들어갔는데 또 Layer 0가 Binance Labs가 벌써 투자 들어간 프로젝트여서 더욱 좀 잘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봤던 팟캐스트가 이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쇼핑 블럭이었고 하나는 Good Game. 인데 쇼핑 블럭에서도 RWA 얘기를 했었고 굿게임에서도 RWA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생각했던 real-world asset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잠깐 할 건데 일단 쇼핑 블럭에서는 컴파운드의 파운더인 로버트가 원래 패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슈퍼스테이트라는 RWA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 RWA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인데 드래곤플라이의 하시브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참 우리가 부동산도 RWA 하자, 토크나이즈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 결국 망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성공했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RWA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밖에 없다. 그리고 로버츠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왜 슈퍼스테이트를 했고 왜 지금 와서 거버먼트 펀드를 토크나이즈 하겠다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스택들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automation, transparency, programmability 등등의 면에서 블록체인이 그냥 훨씬 낫다. 그런 로직으로 봤을 때 이제 government bonds들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이더리움에서 기록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좀 실링하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굿게임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굉장히 짧게 real world asset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real world asset에 대한 프로젝트는 많았지만 다 결국 잘 안 됐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진짜 니드가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그래서 real world asset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굉장히 작은 니쉬 마켓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차오가 생각하기에는 아비트라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타겟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덥션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옆에 친구도 했던 말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막 2016년 등등 시기에서는 본인이 토큰을 가지고 엑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그랬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니즈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스몰 니쉬 마켓을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샤오가 좀 둘이가 논의했던 재밌는 얘기는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본인은 솔직히 유니스왑도 이길 만한 프로젝트가 무조건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5년, 10년이 타임 피리드들이 지나면서도 살아있을 프로젝트는 security 관한 프로젝트일 것 같다. 만약에 너가 10년 동안 한 번도 해킹 안 당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의 프로젝트가 이제 신뢰를 얻을 거기 때문에 이제 security가 아닌 프로젝트들은 사실 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가 많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번 주에 월드코인이 론칭되면서 약간 이 스페이스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근본적으로 또다시 웹2의 이더스와 웹3의 이더스가 좀 헷갈리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월드코인은 크립토의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지만 웹2의 이더스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미래지향적인. 이건 웹2도 웹3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미래야. 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5년, 10년 후에 잘 될 프로젝트들도 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경쟁사들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들을 최대한 잘 서빙하는 것에 집중해라. 뭐 피터 thiel 또 제프 베이저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랜덤 포인트로는 지금 크립토 블록체인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톱에서 20%가 벌써 떨어졌다고 해요. 숫자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스페이스, 웹3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있는 개발자의 수는 톱에서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팟캐스트를 마무리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